일단은 저는 이제 저만의 시드가 지금 현재는 있으니까 중요한 건 저도 처음 코인 투자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시드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처음에 코인 투자했을 때 제가 한번 다 날리고 나서 시드를 정말 50만 원 미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물 거래를 하다 보면 50만 원으로 100%가 올라야 1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종목을 선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현물로는 적은 시드로 매매를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매달 50만 원씩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5일이면 나는 매달 5일날 하나의 종목을 50만 원씩 사겠다. 뭐 이러한 투자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당장 100만 원밖에 없어, 혹은 내가 당장 5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 선물 거래죠. 근데 선물 거래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이 심하고 또 매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영원히 되는 데까지는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선물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00만 원을 넣고 막 거래를 하면 안 되고, 충분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각 거래소들마다 모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드를 넣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모의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모의 투자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넣던 2000만 원을 넣던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모의 투자도 100만 원만큼만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숙달이 된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드가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시드로 만약에 코인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물보다는 선물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의 투자도 이 멘탈적으로는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분별하게 얻어 걸리는 포지션들도 나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최소 3개월 혹은 기본 6개월 정도는 모의 투자로 충분하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전 투자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과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잡은 이유도 바로 그에 관한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그냥 100만 원 있으니까 한 달 해보고 시드를 넣는다? 그 100만 원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2주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모의 투자,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최소 모의 투자가 아니더라도 가상 매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해보자, 이러한 가상 매매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가상 매매를 정말 계속 해보고 나서 이후에 나의 수익률이 최소 60%는 넘는구나 라고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매매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준을 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24시간 언제든지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짬나는 시간에 차트를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수능 공부하거나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과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 코인 공부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해요. 내가 정말 여기에 몰두를 하겠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최소 10시간 정도는 이 차트 공부, 코인 공부에 몰두를 해보고 모의 매매도 해보고 가상 매매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6개월이 걸릴 이유가 없죠. 6개월을 한 달로 단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업무도 있으실 거고 혹은 가족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개인의 취미 생활도 있을 거고요. 뭐 그 외에 젊은 분들은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시간을 다 빼고 나서 봤을 땐 과연 내가 이 코인 공부에 하루에 할애할 시간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게 맞겠죠. 내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난 2시간 정도는 여기에 공부를 할 거야. 열흘을 해봤자 20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루도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흘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나의 현재 상황을 먼저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야지 내가 실매매를 과연 지금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코인 공부를 과연 이 하루에 얼마큼 할애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제로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내가 6개월간 공부를 하고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3개월 단축이 됐든 실매매에 들어갔을 때 이제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목표, 더군다나 이 선물 시장은요 정말 이 차트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조건 돈을 벌 거야, 자신감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먼저 의심을 해야 돼요. 내 실력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공부의 양을 의심을 해야 되고 나의 멘탈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만 되더라도 나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이 상태로 3개월에서 6개월이 갔습니다. 근데 나의 실제 눈에 보이는 금액대의 수익은 제로지만 나의 경험치는 제로가 아닌 거잖아요. 나의 경험치는 매달 쌓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공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졌을 때 포텐이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 물론 그게 달랐고 저는 아마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익을 바라지 말고 비록 수익률이 제로고 수익률이 얼마 나지 않았더라도 나의 경험치는 늘고 있구나, 나의 잠재적인 수익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업을 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선물 거래로는요 여러분들이 생활도 하고 여러분들의 부를 또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일확천금을 벌어서 나의 자산을 엄청나게 증식하고,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선물 매매로는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여러분들하고 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달에 뭐 억을 벌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의 어떤 메인 직업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월급은 나오잖아요. 근데 선물 거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맨징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제 매매를 좀 해, 이제는 때려치고 전업을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전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2개월 3개월 수익을 가져가다 4개월 차에 여태까지 번 모든 수익을 반납을 하는 마이너스 달을 기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선물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기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어떤 직장이 있다면 좀 그거는 유지를 한 상태로 하시는 게 멘탈적으로도 맞고요. 그리고 계좌의 어떤 금액, 그리고 나의 선물 매매의 어떤 시드라고 하죠. 그 시드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근데도 굳이 내가 전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년 12달 동안 내 시드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매달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시드가 5,000불이면 나의 순수익이 10,000불, 이렇게 12개월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았을 때요. 그러면 전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워렌 버핏이잖아요.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되고 싶어 하죠. 이 주식 시장에서도 뛰어들어서 나 제2의 워렌 버핏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많듯이 오녀띠라는 인물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그 사람만큼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발끝은 쫓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목표는 좋아요.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될 수 없듯이 누구나 오녀띠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돈을 벌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녀띠를 보고 야, 이 사람 어떻게 매매 잘하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어요. 뭐 그 사람의 뭐 갤러리에 올라오는 글도 정독했던 시절도 있고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 오녀띠라는 사람의 글을 검색을 하고 오늘은 올라왔나 올라오지 않았나를 했을 때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리는지 그 사람의 근황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유튜브 콘텐츠, 비트코인 콘텐츠를 하시는 분석가들의 분석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만의 매매 방법이 생겼고 저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좋아요.
좋지만 현재 나의 수준을 아는 게 목표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너무 잘해요. 근데 난 호날두처럼 될 수 있어. 너 호날두처럼 될 수 있어? 물어보면 대부분 호날두처럼 될 수 없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 투자 세계에서는 나는 원효띠가 될 거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띠를 목표로 하지 말고 그만치를 목표로 잡고 나의 수준을 확실하게 알고 매매 대응한다면 여러분들도 제2의 원효띠는 안 되더라도 제2의 여러분들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물 매매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조언입니다. 선물 매매를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선물 매매를 하실 거라면 반드시 공부를 하고 하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건 그냥 연라대항하고 연봉 협상하러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는 100만 원으로 선물을 하셔야 된다고. 굳이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할 사람들은 합니다.